노조원들의 괴롭힘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진 김포 택배 대리점주의 유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조합원들을 고소했습니다. 부천에서 문화시설 건립이 한창입니다. 부천 시민들은 보다 다양한 공간에서 문화와 예술을 폭넓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FC의 K2 리그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김포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환경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혜림 씨를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노조원들의 괴롭힘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진 김포 택배 대리점주의 유족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조합원들을 고소했습니다. 숨진 택배 대리점주 이모 씨의 유족 측은 17일 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택배 노조원 13명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이들 13명은 고인이 숨지기 전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욕설을 올려 고인과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CJ 대한통운 김포 장기 집배점을 운영하던 이 씨는 지난달 30일 택배 노조원들 때문에 괴롭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FC의 프로리그 진출 꿈이 좌절됐습니다. 예산 지원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의회는 재원 조달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는 상임위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네, 김옥균 김포시 의원을 전화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포시 의회 김옥균 의원입니다. 예, 자 일단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김포FC K2 리그 진출 동의안이 상임위에서부터 지금 부결이 됐는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그 행정복지 상임위 구성이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입니다. 처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다가 보류를 하셔가지고 10월 달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하는 상황들이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자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염려가 되지만은 대표이사가 이런 것들을 꼭 잘해서 잘하겠다 하는 말씀을 믿고 한번 해주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3대3 의견이 같이 맞서다 보니까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네, 찬성 의견을 낸 의원들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판단한 겁니까? 김포FC가 지금 3부 리그 있으면서 한 38억에서 40억 정도 예산이 이제 지금 지금까지 포함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2부 리그로 프로리그로 간다고 그랬을 때 45억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 하는 의견인데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다 그러면 큰 부담은 안 가겠지만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우발 채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큰 돈들이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시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좀 있지 않냐는 의견도 좋습니다. 저도 양쪽의 의견들이 거기에 대한 염려들을 다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10월 달에 추경해서 다시 한번 논의 한번 해보자 하는 의견으로 지각이 됐던 겁니다. 예, 이번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일단 김포FC의 프로리그 진출은 좌절된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프로리그 진출에 대해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프로리그로 간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언론에 노출돼서 김포에 대한 홍보 효과도 좀 클 것 같고요. 축구를 통해서 시민들이 또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뭉쳐서 하나 되는 시민들을 또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김포시 그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걸 스폰해주고 할 만한 큰 기업들이 아직 없다는 거에 대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 의향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해서 우발 채무에 대한 염려하는 부분들을 해소를 하면 10월 달에는 어렵지 않게끔 통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시의회 김옥균 의원이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삶의 구성원으로 지역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활약도 돋보입니다. 네, 특히 환경 전문가로 지역 환경 보존에 앞장서는 이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이재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역의 한 이주 여성 단체의 사무실, 환경 관련 수업이 한창입니다. 강사는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이어 재활용의 필요성도 강조합니다. 여기 섭 씻고서 다시 쓰면은 뭐죠? 재활용, 리사이클. 근데 이거 종이컵 이렇게 과분히 만들면 뭐죠? 재활용. 새로 활용하는 거. 재활용. 그래서 업사이클. 강연에 이어 시작된 실습 시간. 버려진 양말목으로 화분을 만듭니다. 진지하게 작품 만들기에 집중한 아이들. 다 만들고 나니 뿌듯합니다. 우리 환경 보호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나무를 많이 심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여기 안에. 이날의 강사는 서혜림 씨. 환경 전문가로 처음 강단에 선 날입니다. 애들하고 재밌게 잘 해주고 또 애들은 잘 협조해서 감사하고 재밌어요. 지난 2004년 남편을 따라 한국에 정착한 서혜림 씨. 이주 여성 단체에서 활동하던 그는 올해 초 환경 전문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등 그녀의 꿈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서혜림 씨는 지난 7월 업사이클 강사 2급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이주민들이 많은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일자리 부분들이 항상 좀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좀 안타까웠었는데 이런 그 수업 교육을 통해서 좀 더 퀄리티가 좀 높은 강사 활동이라든지 안정된 정착생활의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로 시민들 앞에 선 서혜림 씨. 이제 그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요즘 환경 오염 너무 심하게 하고 또 환경 기후가 변화 심한데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제 강의 통해서 한국에서 쓰레기 많이 줄이고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 목표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결혼 이주 여성들. 그들은 이제 전문성을 앞세워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물 간판을 철거하던 작업자 2명이 크레인 위에 고립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60대 남성 김모 씨 등 2명은 지난 16일 오후 3시 10분쯤 계양구 작전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간판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건물 외벽에 철제 구조물이 파손돼 아래로 떨어지려 하자 크레인 바구니를 이용해 구조물을 받쳤습니다. 이 때문에 작업자들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 채 크레인 위에 고립된 건데요. 계양소방서는 옥상을 이용해 작업자들을 구조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다음 달 20일 인당 10만 원의 인천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인천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학생들의 교육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원 대상은 인천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비롯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34만 6천여 명입니다. 지원금은 학생 1인당 10만 원씩 모두 346억 원 규모로 다음 달 20일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됩니다. 김포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김포 지역 광역철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후속 절차에 돌입합니다.
김포시는 이르면 11월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시는 GTX D 노선의 후속 계획을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된 서울 5호선은 경제성이 확보된 최적의 노선을 마련해 지자체 간 합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신규 노선이나 기존 철도 노선과의 연계 노선도 이번 용역을 통해 찾을 방침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9월 둘째 주 인천 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45%로 전국 평균인 0.31%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연수구와 계양구, 부평구 등에서 매매가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계양구의 매매가 변동률은 0.52%로 저평가 인식이 있는 효성, 작전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부평구의 매매가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해 전주보다 0.48% 올랐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인천 지역의 선별진료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역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임시 선별검사소 11곳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연휴 기간 운영 시간은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시 선별검사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에서는 지금 여러 개의 새 문화시설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부천 시민들은 빠르면 2, 3년 안에 보다 다양한 공간에서 문화와 예술을 폭넓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화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2023년 문을 여는 부천 아트센터. 현재까지 공정률은 50%로 내년 6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부천 아트센터 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된 데 이어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승인도 남아 있습니다. 완공 후에 운영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을 해서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 기회도 제공하고 또 그를 통해서 재정 자립도도 많이 올릴 수 있는. 만화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웹툰 융합센터와 폴리스튜디오도 순항 중입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동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낡고 오래돼 재기능을 다한 시설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 드라마 등 촬영 장소로 이름난 부천 아트벙커. 과거 기피 시설이었던 쓰레기 소각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미 갤러리 등으로 운영 중이지만 폐쇄됐던 일부 시설의 추가 보수를 거쳐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부천 작동 군부대 부지에서도 문화재생 사업이 한창입니다.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는 앞으로 또 다른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천시는 늦어도 다음 달에는 시민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의지를 밝힐 계획입니다. 공연부터 콘텐츠 제작의 구심점이 될 지역 문화시설 계획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완공 이후 부천을 떠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김포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가 추석 연휴인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문을 닫습니다. 다만 연휴 첫날인 18일은 사우동과 마산동 접종센터 모두 기존대로 문을 열고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은 마산동 접종센터만 문을 엽니다. 접종 상황실은 추석 연휴 내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됩니다. 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신고하는 이상 반응 콜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됩니다. 계양구가 추석 연휴 결식 우려 아동들을 위한 급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계양구는 연휴 기간 중 급식 지원 신청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편의점 등 급식 가맹점 399곳과 급식 지원 기관의 휴무 여부를 전수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는 아동 급식 카드를 일시 지원하고 연휴 기간 급식 가맹점 영업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급식 도시락 지원을 받는 아동에게는 연휴 직전 특별식으로 구성된 대체식을 일괄 배송해 연휴 기간에도 급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동 급식 카드는 푸르미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푸르미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의 휴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